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지? 두 개. 무조건 두 개 있어. 그지? 맞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중근도 근이 몇 개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잖아. 두 개잖아. 그게 두 개예요? 두 개야. 그럼 5개로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실근의 개수만 했을 때는 실근 몇 개 있어 여기는? 실근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야. 실근의 개수만 봤을 때.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있어. 3차 방정식은 세 개 있어. 근데 실근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돼.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게 2차 함수야. 왜 그래?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그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어디만 달라? 어디? 이꼴 0. y가 뭐가 됐어? 0이 된 거지. 0이 y가 된 거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y는 0이라는 게 중요해. y는 0이 중요해. y는 0. y는 0. 뭐지? y는 0. X축. x축이야, x축. 즉,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하고 있냐. 2차 함수라는 건 x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걸 2차 함수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y가 0이 됐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셈이 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두 번 만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x축이랑 접해. x축이랑 접하면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그럼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거야 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만난대. x축이랑 안 만난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붕 떠 있다고 표현할 겁니다. 얘는 여기 x축 뚫었고 x축 뚫었다고 표현해요. 알겠죠? 뚫었다. 얘는 튕겼다. 튕겼다 라고 표현해요. 얘는 붕 떠 있다 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두 번 뚫었어. 튕겼어. 붕 떠 있어. 이렇게 말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0이다. 판별식 0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하는 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고요. 이제 문제 가기 전에 다항함수 뭐야?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다항식 뭐야? 항이 여러 개인 식이 다항식이야. 근데 그게 1차일 수도 있고요, 2차일 수도 있고요, 3차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1차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의 다른 이름은 뭐죠? 직선이야. 직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다른 이름 뭐죠? 세 글자. 포물선. 3차 함수는 a의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고요. 얘는 다른 이름은 없어. 그리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네.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직선을 딱 봤을 때 직선의 뷰 포인트. 가장 아름다운 부분. 그 프랑스에 가면 최근에 도둑한테 털린 미술관 있는데 혹시 알아? 르브르 박물관. 거기에 가장 유명한 전시 작품은? 모나리자.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찍었어? 모나리자가 제일 유명해. 나도 못 가봤는데 한 요만하대. 실제 작품이. 너네 진짜 유명한 작품 실제로 미술관 가서 본 적 있어? 네. 아 그래? 뭐 봤어? 그 뭐지?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런 거 말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세계적이지 않나? 한번 요즘에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뭐 해가지고 거기 막 아침부터 줄 서고 뭐 그런 거 한다는데 한번 갔다 와봐. 아침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빗살무늬 토기 봤어요. 아 진짜? 근데 뭐 요새 전시한다는데 제대로 안 봤는데. 옛날에 고흐 별이 빛나는 밤 한국에 왔을 때 보러 간 적 있어. 20대 때.
그래서 뭐 볼 거 있겠어? 하고 딱 가서 봤는데 진짜 소름 돋아. 딱 보는 순간 뭔가 그런 게 있어.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막 돋아. 나중에 한번 경험해봐. 알겠지? 어쨌든 가면 모나리자를 봐. 모나리자는 어디를 봐야 돼? 눈썹이요. 눈썹을 봐야 돼. 맞아, 눈썹. 그게 뷰 포인트야. 또 어디를 봐야 돼? 얼굴이요. 얼굴에 어디? 눈썹 보고. 눈썹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봐? 없는데 어떻게 봐? 눈썹이 없는 걸 잘 관찰해야 돼. 그치? 눈썹 부분을 보는 거지. 눈썹이 없다는 걸. 그리고 미소를 봐. 미소. 웃고 있는 건가? 아닌가? 웃고 있어? 안 웃고 있어? 웃고 있죠. 애매해요. 그게 논란이 있지. 그치? 어떤 사람 눈에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냥 무표정인 것처럼 보이는. 그게 뷰 포인트야. 그 작품의 뷰 포인트야. 서울에 오면 어딜 가야 돼? 응? 서울에 오면 어딜 가야 돼? 너네가 서울에 놀러 간다고 치면 어딜 가야 돼? 사람들이 요새 제일 가보고 싶은 서울은 어디야? 에?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딱 와. 이태원. 세종대왕 그 동상. 광화문? 맞네. 아니야, 거기보다 더 유명한데 요새. 제일 핫한데. 아 그 서점. 홍대? 홍대 땡이고 서점 비슷한데. 고봉인고. 아, 땡이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는 남산이야. 남산 타워. 캐대언 때문에. 캐대언에 남산 타워 나오잖아. 캐대언은 뭔지 알아? 그 다음에 가고 싶어하는 데 롯데월드. 일본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는 제가 말한 데야. 서점. 무슨 서점? 중고 서점. 에? 알라딘. 아니고요. 아니고요. 만화색. 아니고 아 교문고. 그 만화 카페. 막 엄청 천장까지 책 막 꽂혀 있는 네. 요즘에 엄청 큰 틀이 있고 무슨 별 뭔데? 아니고요.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에 있는 거 거기를 일본 사람들이 진짜 가보고 싶어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무조건 거기 간대. 그래서 최근에 그 인스타에 또 보면은 외국인들한테 막 길 안내해주는 유튜브 그 인스타 하는 애 있어. 외국인 그냥 만나면 갑자기 길 안내해줘. 막 그런 애 있는데 걔가 또 일본 사람 막 길 안내해주는 거기 가고 일본 사람들이 또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 한국에 오면 동대문 4호선 타면 동대문 있어. 동대문역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동대문역에서 내리면 조금 걸어가면 닭 한 마리 골목이 있어. 혹시 알아? 닭 한 마리 칼국수는 알아? 몰라? 닭 한 마리 칼국수라는 오남역 있는 쪽에 닭 한 마리 칼국수 집 하나 있어. 가면 거기 그 동대문에 있는데도 그렇긴 한데 가면 앉아. 그럼 아줌마가 아무것도 안 물어봐. 메뉴가 그냥 닭 한 마리 칼국수 하나야. 앉으면 한 마리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통에 한 마리가 그냥 나와. 닭이 한 마리 들어있어 그냥 안에.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끓여. 그러면 다 익으면 막 잘라서 먹는 거야. 맛있어. 나중에 친구들이랑 돈 모아가지고 한번 가봐. 닭 한 마리 칼국수 알겠지?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어쨌든 그렇게 딱 보면 무조건 봐야 되는 데가 있다고. 뷰 포인트 1차 함수는 어디야? 직선에서 어디를 봐야 돼? 그 뭘 봐야 돼? 중심? 원이고요 그건. 아니 점이요. 뭘 봐야 돼? 원점. 아예 직선에선 뭐가 제일 중요해? 기울기. 얘가 기어 올라갈 건지 기어 내려갈 건지가 중요하다고. 1차 함수는 기울기.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가 중요해. 2차 함수는 물론 A 값으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정할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축이 어디냐가 엄청 중요해. 축. 2차 함수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축이야. 축. 알겠지? 왜냐면 축으로 접었을 때 똑같아. 대칭이야. 축의 대칭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축이야. 알겠죠? 나중에 3차 함수 우리 미적분 1 가면 배울 건데 여기에 점이 있고 이 점의 이름이 변곡점이야. 변곡점. 왜냐면 위로 볼록이던 추세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 이 변곡점에서부터. 그리고 이 변곡점을 대칭으로 돌리면 점대칭 도형이야 얘가. 3차 함수가. 그래서 얘가 중요해. 여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2차 함수는 어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축을 찾는 게 중요해. 축. 알겠죠? 축이 제일 중요해. 축에 꼭지점이 달려있는 거야. 알겠죠? 축에 꼭지점이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축을 찾으면 꼭지점을 찾기도 쉬워. 축이 제일 중요해. 축.
어쨌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얘는 기울기, 얘는 축, 얘는 변곡점. 이걸 찾아야 된다. 다항함수라는 게 있었다. 넘어가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꼭지점 이렇게 y는 a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꼭지점 0,0이고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축. 얘는 축이 y축에 있대. y축. x는 0에 있대. a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x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서 붙는다.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얘는 뭐가 눈에 보이냐면 한눈에 꼭지점이 한눈에 보이죠. p, q가. 그죠? 하지만 꼭지점보다 중요한 건 축이라고. 축. x는 p라는 축이 중요해. 근데 여기 마지막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가 제일 많아. 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가 제일 많고 여기서 얘의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어디 있었냐면 근의 공식에서 마이너스 2a분의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판별식. 요게 축이라고. 요게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죠? 여기 있었어. 마이너스 2a분의 b. 어떻게? 최고차의 개수를 2배하고 나눠주면서 부호로 바꿔주면 돼. 2배하고 나눠주면서 부호 바꾸면 돼. 그게 축이야.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다시 여기 뒤에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요 논란이 되는 단어인데요. y절편. y절편은 직선에서만 사용합니다. 다른 곡선에서는 y축과의 교점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기 절편이라고 써놔가지고 살짝 불편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문제 대표 유형 44부터 해보면 사실 여기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지? 중학교 때 꼭지점 찾는 거 계속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아직 고등학생 아니지만 아직 중졸이지만 고등학교를 하려면 고등학교에선 얘를 꼭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축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축의 관점에서 얘를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그 관점으로 풀어줄 거니까 잘 따라와 봐요. 최고차 개수가 음수예요. 위로 볼록해요. 최고차 개수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해요. 축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최고차 개수를 2배하고 부호를 바꾸면 여기 2로 나눠주니까 플러스 안 되죠. 마이너스 3. 축이 x는 마이너스 3이었다는 겁니다. 축에 뭐가 달려있다고? 꼭지점이 달려있다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3을 x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4m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요. 여기가 9네 9. 이렇게 하면 2네. 여기가 4m 플러스 2가 돼요. 꼭지점을 이렇게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냥 요거 공식 쓰고 대입해서 여기 구했어.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대? 2사분면 위에 있대. 얘가 2사분면 위에 있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 있대요. x값은 음수고요. y값은 양수여야 돼요. x값 음수 맞네요. y값 양수. 4m 플러스 2가 양수여야 돼요.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m의 범위를 구하시오. 끝.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옛날처럼 여기 완전 제곱 만들어가지고 묶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알겠지? 뭐 한다고? 축의 방정식을 구해. 대입해. y값 구해. 그래서 걔가 양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또 해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사래요. 다시 잘 봐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예요. 아래로 볼록해요. 축의 방정식 할 거예요. x는 2배하고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 돼요. 맞죠? 근데 그게 꼭지점이래요. 꼭지점에 축에 꼭지점이 달려있어요. x값이 2예요.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a값을 벌써 구했어요. 조식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일단 한번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2 넣으면 마사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x에 2 넣으면 마사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이게 이 점을 지난다는 건. x에 2 넣으면 마사가 나온대요. 2 넣으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4
다 지워지네.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 완전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b는 2. a랑 b를 구했다 하시면 됩니다. 그죠? 대입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찾아준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축 2배하고 나눠주면서 부호바꿔. 2배하고 나눠주면서 부호바꿔. 그럼 축이 나와. A도 같이 상수 취급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최고차 계수 2니까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축의 방정식 x는 2배하면 4 나눠주면서 부호 바꾸니까 k 4로 나누고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가 되고 k가 남죠. k 그럼 꼭지점은 k, k를 대입해요. 2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이게 y좌표네. 그러면 둘이 더하면 3k제곱 날라가면 마이너스 k제곱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대. 위에 있으면 대입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x랑 y에 대입. 위에 있다 대입하세요. 점을 대입하다. 점 대입. 그러면 y값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이고 x에 k 넣으면 k 더하기 2가 되고 얘네를 욜로 다 넘겨줄까? 그럼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는 0이고 이것도 완전제곱이네. k 더하기 3에 완전제곱이 0이니까 k는 마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접근을 축으로부터 접근한다는 게 중요해. 2차 함수 나오면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정하고 축을 찾아. 일단 알겠죠? 축을 찾는 게 일단 우리의 목표야. 2차 함수 개수의 부호 결정인데요.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의 개수 ABC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여기 축이 딸려있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 라는 거야. 일단 a의 부호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a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하게 돼요. 중학교 때 요렇게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어떻다 그랬어? 이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같아. 이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달라요. 같다.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 있어? 없어? 왜 같이냐면 축이 음수라는 거지. 축이 음수. 축이 음수래. 원래 음수였지. 그럼 a랑 b의 부호가 같아야지 얘를 건드리지 않겠지. 그래서 축이 왼쪽에 음수 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같아. 반대로 얘가 양수가 된다면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를 바꿔줘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혹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돼야 돼. 둘이 달라야 이 마이너스를 없애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부호는 모양으로 결정해. B 부호는 다로 결정해. C 부호는 Y축과의 교점. 그죠? 여기는 Y축과의 교점이 양수였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같다. 오케이? 누구랑 누가 같다고? A랑 B의 부호가 같다고. 그 설명이 여기 쭈르륵 있는 거예요. 개념 체크. 체크. 1번 A. A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양수. 1번 A는 양수였어요. 아래로 볼록해요. 다네. 다르네. 축이 오른쪽에 있네. 다. B의 부호는 음수. 3번 C의 부호는 음수 쪽에서 만났네요. 음수. 4번 A뿔, B뿔, C는 요 주어진 식에 X에 1을 대입해 봅니다. 1을 대입하면 A뿔, B뿔, C가 나와요. X에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3이잖아요. 여기가 2가 있고요. 여기 1이 있거든요. 1을 넣어보면 Y값이 얼마예요? 음수죠. 음수. 그래서 얘도 음수. 이렇게 찾아요. X에 1 대입해가지고
남은 값이 A뿔 B뿔 C잖아. 그때 Y를 불러주면 되잖아. Y가 음수였다고. 1 넣었을 때 내려오면 Y가 음수. 그래서 얘가 음수였어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다가 예제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A는 음수예요. 위로 블록하니까 음수. 다네. 가시네 갓. 그죠? 왼쪽에 있으니까 갓. B의 부호도 음수. 둘이 같다고. C는 양수 쪽에서 만났어요. C는 양수 쪽에서 만났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1번 A랑 C랑 곱하면 음수. 맞죠? B랑 C랑 곱해도 음수. 맞죠? A뿔 B뿔 C X에 얼마 넣는다고? 1 넣으면 0이네. 딱 X축이랑 만나니까 0이네. 딴짓하는데 맞고 4번은 얼마를 넣었을까? A 빼기 B 더하기 C 하면 4번 X에 얼마 넣었을까?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돼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1은 요 가운데 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도 양수. 맞았어. 5번은 X에 2분의 1을 대입한 거예요. X에 왜 안 나와? X에 2분의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가 돼요. 일단 아시겠죠? 여기를 4를 곱해줘. 여기다 4를 곱해줘.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4C가 나와요. 알겠죠? 이 부호에다가 4를 곱한다고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4를 곱하는 건. 그치? 음수가 아니잖아. 4를 곱하는 건 부호 안 바뀌니까 X에 얼마 넣었다고? 2분의 1을 넣었다고. 2분의 1. 2분의 1을 넣으면 뭐야? 양수네 양수. 2분의 1을 넣으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틀렸다 라고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개수의 비율을 잘 보셔가지고 2분의 1 넣을지 3분의 1 넣을지 4분의 1 넣을지 결정해주면 됩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다 떠올릴 수 있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 떠올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야. 다시 아래로 볼록 A는 양수. 다르네. B는 음수. C는 음수. 기억 A랑 B랑 곱하면 음수. 기억 맞아요. A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제곱 음수 제곱하면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디귿 A 빼기 C A에서 음수를 빼면 1 빼기 빼기 1 하면 양수 돼야 돼. 디귿 틀렸어. 음수라고 해서 틀렸어. 리을 얼마 넣었을까요? 리을 A 마이너스 3B 더하기 9C 얼마 넣었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튀어나오잖아.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야 돼. 그러면 9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B 더하기 C였고 얼마를 곱해? 9를 곱해주면 위의 식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시면 음수예요. 음수였다. 리을 맞아. 9를 곱해도 음수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네, 이차함수식의 결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고요. 이 꼭지점이랑 축을 같이 봐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꼭지점을 이용하던가, 두 점을 이용하던가, 세 점을 이용하던가 해서 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뷰포인트? 축이 제일 중요해. 일단 그림을 그리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로 할지 판단하시면 돼요. 축을 보고. 알겠죠? 축을 보고 하자 라는 거 보면요. 46 보시면 축이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고 0,6이랑 마 3,0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점 1,k를 지날 때 k 값 구해보자 라는 거야. 축이 마이너스 2래. x는 마이너스 2. 일단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축을 알려줬어. 축을 우리한테. 0,6은 y축이랑 만나는 거고요. 마 3,0은 x축이랑 만나는 동시에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마 3,0을 방정식에서 생각하면? 예? 근. x축. x랑 축이랑 만났잖아. 한 근이라고 한 근. 그럼 상상해보는 거야.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축에 누가 있다고? 마이너스 2가 있대. 축에 x 마이너스 2가 있대. 축. 여기에 마이너스 3이 한 근으로 있대. 한 근. 축이라는 건 뭐 한다 그랬어? 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며. 대칭.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에 있는 거잖아. 나머지 한 근 마이너스 1에 있잖아. 마이너스 1에.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프가? 0 넣으면 6이 된대. 말이 되네. 그지? 0 넣으면 6이 된대. 말이 되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3, 마1인데 위로 볼록하면 0 넣으면 음수 돼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A 값은 양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마3, 마1이라는 두 근을 알아버렸네. 두 근을 알아버렸네. 그러면 A x 플러스 1, x 플러스 3, y는 이렇게 생겼대. 할 수 있지. 두 근을 알았잖아. 마이너스 1이랑 3, 마3 알았잖아. 마이너스 1이랑 마3이라는 근을 알았어. 뭘로? 축을 통해서 알았다고. 축의 대칭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축이 중요하다고. 그럼 얼마 넣으면? x에 0 넣으면 6 나온대요. 해서 a 값 구하시면 되겠네. 6 나온대요. 0 넣으면 a 곱하기 1 곱하기 3. a는 2네요. 양수 맞았네요. a는 2네요. 이렇게. 1,k를 지난대요. k는 1 넣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요. 맞아요? 1 넣으면? 네. 2는 4, 4, 16. k는 16. 이렇게 찾아주시면 깔끔합니다. 알겠죠? 축이 중요하다. 축이 어디 있는지 맨날 찾아야 돼. 어디로 볼록해? 축이 어디야? 요걸 계속 찾을 거야. 2차 함수 나오면. 네, 1번, 2번. 1번은 대놓고 꼭지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죠. 꼭지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y는 a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꼭지점 알려줬잖아. 1,2를 지난대요. 대입하겠죠. 지나면 대입해요. 1 넣으면 2가 된대요. 2는 4a 마이너스 2고요. a는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x-3의 제곱 마이너스 2였어요. y는.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누가 0이죠? y축과 만나면 누가 0이야? x가 0이야. x에 0을 넣어요. 0 넣으면 9 빼기 2니까 7이 되겠네요. 0,7 좌표를 구하자 했으니까 0,7 y축과 만나는 점. 그지? 여기서 y 절편이라고 안 하잖아. 그지?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잖아. 앞에 왜 y 절편이라고 얘기했는지 살짝쿵 마음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아예 두 점에서 만난대. 여기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만난대. 그죠? 두 근 알려줬어.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래.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니까 여기 8 요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려면 요렇게?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만데? x좌표? 축? 2? 1? 2분의 1? 1이야 1. 두 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를 더해. 둘이 더해. 2잖아. 반으로 나눠. 중점 구하는 방법이야. 중점 구하는 거 배웠지? 네. 공통수학 2에서. 그지?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고. 1대1 뭐냐? 내분점.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고. 알겠죠? 1이야 1.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8이야. 많은 걸 알아버렸네. 그죠? 1,8이야. 그럼 꼭지점으로 풀어도 되고 뭘로 풀어도 돼? 두 근으로 풀어도 돼. 알겠죠? 그러면 그냥 두 근으로 풉시다. 두 근이 계산하기 쉬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최고차 개수를 몰랐어. y는 이렇게. 1 넣으면 8 나온대. 1 넣으면 8 나온대. a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2를 구하래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6이 정답.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a에 x-1의 제곱 더하기 8. 꼭지점으로 푸시면 이렇게 되고, 얘가 뭐 3 넣으면 0 된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대요. 해갖고 대입하면 3 넣으면 0 된다고 해볼까? 3 넣으면 2. 4a 더하기 8이 0. a가 마이너스 2. 최고차에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예. 57.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처음에 설명했던 그 얘기인데요. 2차 함수에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에 x축의 교점, x축의 교점 왜 나온다고? y가 0 돼야 되니까, y가 0. 요 y가 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y가 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근, x축과의 교점. 실근이 x축과의 교점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다. 판별식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 0이면 1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없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표로 보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일 때는 근으로 생각하고 2차 함수일 때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 2개, 1개, 0개. 근이 2개, 근이 1개, 근이 없다. 근이 2개, 근이 1개, 근이 0개. 이렇게 교점의 개수로 표현한다. 그림으로 그러면 2번 뚫었고 튕겼고 붕 떠 있어요. 2번 뚫었고 튕겼고 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붕 떠 있으면 모든 실수에서 근을 가져요. 뭐 그런 거 중요해요. 알겠죠? 부등식 할 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뭘로? x축 y는 0으로 교점. 교점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만났다. 만나면 연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연립. 즉 y는 0이랑 얘랑 같다고 해주는 거야. y에다 0 넣고 같다고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근을 찾아주면 x값을 구해주면 된다. 함수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넘어가서 문제를 볼 겁니다.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 한 점에서 만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접한다라는 뜻이야. 접한다. 접한다는 건 뭐야? 판별식이 0이었어 라는 뜻이야. 알겠죠? 판별식 해볼게요.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4ac 8a가 0 돼요. a에 0 넣으면 0이고 8 넣으면 0이죠. a는 0이거나 a는 8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해주시면 돼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안 만나면 판별식 0보다 작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A값 또는 범위를 구해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 0보다 커요. 접해요? 판별식 0이에요. 만나지 않아요? 판별식 0보다 작아요. 해주시면 돼요. 여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해볼게요. 4를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B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4A가 0보다 커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4 넘어오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그럼 밑에 답이 뭐겠어 그럼? 밑에 답은? 그죠.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냥. A는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이것만 달라지는 거다. 0일 거냐? 이거예요. 4 더하기 4A가 0일 거냐? 4 더하기 4A가 0보다 작을 거냐? 이렇게만 달라질 거니까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렵지 않죠? 뭐 하는 거야? 아파? 왜?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값을 구하재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판별식이? 뭐지? 접한다. 그럼 위에 문제는 판별식이 0이다로 풀었거든? 그치? 판별식이 0이다로 풀었는데 접한다는 건 완전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지? 완전 제곱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완전 제곱. 방향을 완전 제곱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이려면 여기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이 뒤에 있어야 돼. 그치? 반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돼.
앞에 2가 있었으면 뒤에 1이 있고 4가 있었으면 4가 있고 6이 있었으면 9가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 요 반의 제곱이 요 뒤에 있어야 돼. 반 하면 마이너스 k, 제곱하면 k 제곱. k 제곱이랑 k 플러스 2랑 같아졌어야 돼. 그래야 완전 제곱이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즉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사장님 여기 보세요. 0 돼야 돼. 얼마 넣으면 0 돼? k? 얼마 넣으면 0 돼? 2요. 2 또 마이너스 1. 2를 봤으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2랑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봤으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2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때 양수 구하라고 해서 2가 정답이에요. k값 양수 구하라고 해서 2가 정답이에요. 판별식으로 풀 수 있어요.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 바로 나오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완전 제곱으로도 풀 수 있고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 말이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림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교점이라고 하는 건 만났다는 거야. 만나. 그래서 연립하라는 소리예요. 연립해. 그래서 x좌표는 2차 식이랑 1차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같다고 놓는 거예요. 연립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같다고 놓으신 다음에 실근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 요렇게 만나. 요렇게. 몇 번 만났어? 2번. 그러면 얘는 아직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mx 플러스 n 요렇게 있는 거야. 그림이 요렇게 생기면 얘랑 얘랑 만난 거야. 이해되죠? 요렇게 하면은 접한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하면 안 만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요 1차식을 요쪽으로 이항하는 순간 이항하면 ax제곱 더하기 b-mx 플러스 c-n은 0이 되거든요. 이항하는 순간 요 1차식이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 는영으로 바뀌었지. 는영. 뭐가 0이야 그럼? 1차식이 0이 아니고 y는 0이야. y는 0. y는 0은 다시 뭐야? 2차 y는 0. x축 x축. 그럼 요 직선이 뭘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x축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의 위치가 요렇게 x축의 위치가 요렇게 x축의 위치가 요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x축이랑 2번 만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이랑 x축이랑 접해. 판별식이 0. 안 만나? 판별식이 0보다 작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0이랑 같아. 판별식 0보다 작아.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얘 2번 만나서 판별식 0보다 커. 판별식 0이야. 판별식 0보다 작아.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알겠죠? 넘겨주는 순간 뭘로 바뀐다고? x축으로 바뀌어. x축으로. 알겠죠? 는 0. y는 0. x축. 오늘 하는 얘기 요 얘기가 다야. 요 얘기. x축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2차 함수, 즉 둘의 교점 해가지고 이렇게 같아졌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는영이 된다고. 는영. 는영이 되면 얘가 뭐라고? x축. 요 는영이 x축.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누가? x축이랑 만나는 걸 다시 복원해보면 2차 함수랑 1차 식이랑 2차 함수랑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2번 만나는구나. 한 번 만나는구나. 안 만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알겠죠? 결국 는영이 중요하다. 는영. x축이랑의 관계로 얘기하겠다. 라는 거고요.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과의 관계는 똑같은 얘기인데 2차 1차, 2차 2차 상관없이 둘이 같다고 놓고 교점의 x좌표를 는영으로 바꿔줘가지고 이 교점의 좌표를 x좌표를 말해주면 되고 둘의 실근은 fx 는영이 되면 실근은 는영 누구? x축과의 교점으로 이야기해주겠다 라는 거고 교점의 개수는 또 판별식 이용하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별거 없고요. 별거 없고요. 두 개 하면 그죠? 두 개 하고 두 개 해볼게요. 다시 요 말뜻만 잘 이해하면 무지 쉬워.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교점 뭐라고? 만나. 어디서 만나? x가 2랑 x가 5일 때 만나. 이런 얘기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했어요. 1차 함수 최고차 음수예요. 내려와요. x가 얼마일 때 만난다고? 2랑 5일 때. 여기가 얼마야? 2. 여기가 얼마야? 2랑 5일 때 만나. 오케이?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요런 그림은 식으로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 아직 요렇게 되면 그림이 요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얘를 이항하는 순간 이항하면 식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이항하는 순간 요 직선이 뭘로 바뀐다고? x축으로 바뀐다.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으로 바뀌어. 그냥 기울기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나는 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랑 5가 돼. 이게 x축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 입장에서 2랑 5는 얘의 뭐야? 두 근이 되는 거죠. 두 근. 두 근의 합이 얼마죠? 7.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근의 곱 10.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3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오케이? 앞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운 이유가 이런 거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예요? 넘어가고 하니까 a는 마8. b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는 순간 x축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었고, 두 번째 풀이는 두 근을 이용해서 푼 건데 연립해서 푼 건데 연립해서 푸는 거는 제일 뭐죠? 낮은 풀이에요. 낮은 뭐라고 해야 돼? 수준. 좋아요. 낮은 수준의 풀이다.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3이었대요. 얘는 위로 볼록했고요. 직선은 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이었다고요. 어떨 때? 그냥 요렇게 같다고 했을 때 요 그림이라고. 그죠?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얘는 x축으로 변한다. 마이너스 1이랑 3이 x축으로 변한다. 두 근의 합은 2.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나눠주면 2분의 a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3. 2는 4. 6. a는 6. 2, 3은 6. 넘어가면 b는 9.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x축과의 교점이 x축의 교점이 두 근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죠? 연립한 다음에 두 근으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의 한 교점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한다면 mn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고, 얘도 같다고 놓으시면 아래로 블록했다가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고, 얘가 넘기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였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맞아요? 넘겨준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m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됩니다. 넘겨준 식. 그죠? m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다는데 같이 묶어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요게 켤레를 얘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유리수 mn이기 때문에 그래요. mn이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실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 i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켤레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잘 나오진 않아. 간혹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아.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두 근의 합은 2예요. m은 0이에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 2 마이너스 n이 되고 n은 3이 돼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가요.
얘네들이 더하면 2예요. 2로 나누면 1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얼마예요? 축이 1이에요. 여기서 축방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축방. 축방이 1이 나오려면 여기 2배하고 부호 바꾸고 나눠줄 거니까 m이 0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마지막 방법도 알려줄게요. 여러분을 위한. x가 1 플러스 루트 2라 했잖아요. 1을 여기로 넘겨요. x 마이너스 1은 루트 2예요. 양변 제곱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여기가 0이어야 돼요. m이 0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n은 3이 나와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해해요? 뭔 말인지? 다시 해주세요. 근각계수 안 하고 x값이 1 플러스 루트 2라 했잖아. 1을 여기로 넘긴다고. 양변을 제곱한다고. 그럼 요 식이 나온다고. 식이 그냥 똑같이 나온다고. 얘랑 비교해서 풀 수도 있다고. 요것도 잘 써먹으면 좋다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그지? 요것도 잘 써먹으면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걸 구할 수 있거든. 이거 그냥 너네 금방 할 수 있잖아. 2줄만 쓰면 되잖아. 2줄만. 2줄 쓰는 거 한 15초면 쓰잖아. 15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많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다음 조건 A에 대해서 다음 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만나 같다고 한다고 넘어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판별식 b제곱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2가 0보다 커요. 5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2번 답은 a는 마이너스 5분의 4, 3번 답은 a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4분의 5예요? 아 그러네. 4분의 5 4분의 5 4분의 5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그냥 판별식만 잘하면 돼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아 붕 떠있어. 판별식 0보다 작아. 넘어가. 연립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0이었을 때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b제곱. 짝수 판별식 잘 해주세요. 알겠죠? 16 이따로 쓰지 마시고 제발 짝수 판별식 해야 돼. b제곱 4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여기다. 이게 0보다 작아.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이렇게 돼요. 저 짝수 판별식 모르는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일 때 b가 짝수라면 얘를 약분해. 2로 나눠. 그러면 걔를 b'이라고 해. 2분의 b를 b'이라고 해. 그럼 짝수 판별식 b' 마이너스 ac. 오케이? 나눠 2잖아 2를 제곱하면 4 ac 마이너스 ac니까 a 플러스 1이 된다고. 알겠죠? 짝수 판별식 할 줄 알아야 돼. 거의 최소 60% 70% 정도 짝수 판별식으로 나와. 그냥 판별식 하는 거 잘 안 나와. 고등수학에서. 예,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 한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 만나 연립해. m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넘겨주니까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 x 플러스 1은 0이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봐. 판별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판별식이 0이라는 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잖아. 완전 제곱. 1이 주인공이야.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 제곱 때? 1이 주인공이야. 2나 마이너스 2가 기다리고 있어야 1이 완전 제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m은 얼마야? 2면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m은 얼마야? 3. 그죠? 뭐 구하자 그랬지? 자연수 m 3.
음수는 안 돼. 되죠? 잠깐 쉬었다가 최대 최소 라마파크가 있다고? 해볼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최소값만 갖습니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만 가져요. 결국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등장해요. 꼭지점은 어디 있다고? 축 위에 있다고. 그래서 결국 축을 찾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개념 체크 한번 보시면 얘는 위로 볼록해요. 음수니까. 축의 방정식을 찾습니다. 요렇게 완전 제곱 만드는 거 중학교 때만 하는 거야. 고등학생은 요거 축의 방정식 찾는 거야. 부호 바꾸고 2배 한 다음에 나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4가 돼요. 4. 그래서 최대값 4야. 최소값은 없어. 계속 내려가. 알겠죠? 최소값은 없어. 최대값만 있어. 라고 하면 돼요. 문제 보시면 여기 밑에 문제 풀게요.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대.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1이 있겠죠? 최소값에 1이 있어. 키가 가장 작은 곳에 1이 있어. 축의 방정식 해보니까 2배하고 나눠주고 부호 바꾸니까 x가 a일 때야. a일 때 x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4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a에 얼마 넣으면 0 되죠? a에 얼마 넣으면 0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 맞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0 되잖아. 예. 두 근의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얼마야? 3이 되겠죠. 얘랑 얘가 정답이 돼요. 앞에가 음수니까 또 잘 안 보이지.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2차 함수는 x는 3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을 갖고 f-3이 마이너스 13일 때 이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3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보자.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위로 볼록하게 생겼다는 거야.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여기 키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었대. 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결국 뭘 알려준 거야? 꼭지점 알려준 거 아니야? 그지? 꼭지점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a에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함수식을. 꼭지점을 알려준 거니까. 알려줬는데 안 쓰는 건 좀 그렇잖아. 마3 넣으면 마이너스 13 나오는데 마3 넣으면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고요. 36a가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시고 a, b, c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여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2x 되겠죠? 플러스 아니네 마이너스네. 마마풀 여기가 풀이네.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이게 a, b, c예요. a에다 3배 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죠. 계산 맞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네, 맞는 것 같아요. 해서 푸시면 돼요. 시간이 한번 봐봐. 한번 다시 봐봐. 위로 볼록해요. 축이 얼마라고요? 축이 3. 여기가 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얘는 얼마게요? 6. 여기 몇 칸이야? 6칸. 그럼 얼마야? 9. 오케이? 요 선이 얼마래? 마이너스 13선이래. 알겠지? 이거 진짜 약간 고난이도인데 할 줄 알면 진짜 좋거든? 그러면 최고차계수 모르지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9 얘네 둘이 마치 두 근인 것처럼 만들어줘 여기까지. 근데 마3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0. 아 이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3. 9 넣어도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3.
뒤에다 마이너스 13을 달아줘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2차 식인 것처럼 2차 두근인 것처럼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3 달아줘. y는 a를 어떻게 구해?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대.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대. 마이너스 1 나온대. a에 3 넣으면 6 곱하기 3 넣으면 마이너스 6 하면 여기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6a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이죠. 네, a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전개하시면 또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2차 함수에서. 알겠죠? 요렇게 볼 수 있어. 축을 기준으로 보면 볼 수 있어. 축을 기준으로 보면. 알겠지? 진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요렇게 푸는 문제들이 나와. 이거 나중에 3차 함수 가면 계속 써먹는 거야. 계속. 3차 함수에서 요 방식. 요렇게 식 쓰는 방식. 네? 네.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설명 안 하고 문제 푸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보자. 최대값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어디로 볼록해요? 어디로? 아래로 볼록해요. 축의 방정식 얘를 2배 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마이너스 2로 나눠요. 플러스 되고요. 약분하면 분모 분자 x는 3에서 x는 3에서 축을 갖습니다. 이해되죠? 3. x의 범위를 알려줬어 우리한테. x 어디서부터 본대? 마3부터 6까지 본대. 그럼 6까지는 3칸밖에 안 돼. 마3까지는 6칸이야. 이렇게. 얘가 x값, 얘도 x값, 얘도 x값이야. 알겠죠? 이렇게 밑에다 쓰시면 돼요. 즉 2차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 키가 제일 작아. 여기가 최대값이야. 알겠죠? 요만큼 간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만큼 멀리 가시면 되고 좁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3 넣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3 넣으면 3, 3은 9인데 3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여기가 마3이니까 여기로 넘기면 k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마3 넣었을 때 나와요. 마3, 3, 3은 9, 3 더하기 6 더하기 2 11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랑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넣고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죠? 여기 넣으면 최소, 이거 넣으면 최대값. 무슨 값은 누구를 말해? y를 말해주는 거야. y.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부터 5일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래. 최소값이 4래. 아래로 볼록해요. 축의 방정식이 4네요. 4. x는 4. 2배하고 나눠주고 부호 바꿔요. 5는 한 칸밖에 안 가. 5. 마이너스 1은 저기 멀리 있어. 마이너스 1은 저기 5칸 뒤에 있어. 여기서 최대값 갖고 여기서 최소값 갖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8 더하기 k가 최대값이고요. 이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네. 4 넣으면 최소값 나와요.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k가 4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니까 k는 20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어디로 볼록한지 찾고 축 찾으면 다 구할 수 있어. 다시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축의 방정식 할 건데 축의 방정식이 2배 하면 4 나눠주고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x를 얼마부터 본대요? 0부터 본대요. x를 0부터 a까지 보겠대요. 그럼 a 넣었을 때 최대값 6이 나오겠죠? 요만큼을 볼 거니까 요만큼 간격 a 넣었을 때 최대값 2a 제곱 더하기 a는 6 2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 0. a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잘 봐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8 빼기 2 빼기 6 0 되죠. 그러니까 a 값 하나가 마이너스 2야. 근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 해야지 두근의 곱이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두근의 곱이 2분의 마이너스 6 두근의 곱 이렇게. 그런데 a는 0보다 어때? 큰 쪽에 있겠죠. 큰 쪽에. 그래서 얘는 안 돼. 얘가 정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근각계수로 하는 거 연습하시고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실력이 막 늘어날 거야. 눈에 잘 보일 거야, 요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네,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